여러분, 역사와 문화 1-4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나른한 오후네요. 이제 완연히 봄이 다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전번에 할 때 문화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교양으로서의 문화, 진보로서의 문화, 예술로서 혹은 상징체계로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보 문화, 그렇죠. 전번에 잠깐 했죠. 자, 진화론적 관점에서 문화는 진보, 나아가고 있다. 문화는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문명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는 조금 모순된 것이고 아메리카 대륙은 원래 있었다. 근데 콜럼버스가 어떻게 우연히 항해를 하다가 스페인의 왕의 명령을 받고 식민지를 찾다가 어떻게 발견했다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인디언 문화를 부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문화가 어떻게 민족 중심주의로 들어가는 모순점을 알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예술의 산물로서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예술. 여러분 참 예술 어렵죠? 명언 하나가 생각나네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Life is short. Art is long. 발음 좋습니까? 별로 안 좋다고요? 넘어갑시다. 정신적이고 뭔가 지적이고 뭔가 창조적인 것을 우리는 예술인다. 문학, 예술, 종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예술이긴 하지만은 약간 별도 다른 개념으로 넣습니다. 작가가 글을 쓰죠. 예술 창작행위입니다. 그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죠. 창작행위.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죠. 이것도 문화. 그 이외에 학문이나 교육,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티칭을 하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고도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패션, 그렇죠? 패션, 파리 패션, 런던 패션, 밀라노 패션, 방송, 영화. 그러니까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어떻게 전부 다가 예술로 우리는 속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구분할 것은 정치, 경제, 사회하고는 이 예술은 구분돼야 되겠다. 그렇죠. 구분이 되죠.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넘어갑니다. 자, 교양으로서의 문화 설명을 했죠. 사고를 하고 표현을 해라. 글이든 그림이든 아니면 음악이든 간에. 그래서 내면적인 정신적 체계를 완성한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이분 아시나요? 이분 누구죠? 털이 역수로 많이 났네요. 원숭이도 아니고. 자, 이분일까요? 같은 사람입니다. 자, 보면은 자, 어네스트 허밍웨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어니스트 허밍웨이. 글자 보입니까? 자,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네요. 술을 그렇게 즐겼답니다. 사냥도 좋아하고 그 반면에 문학도 좋아하고 이 예술가는 뭔가 조금 약간 뭐랄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드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태양은 매일 아침마다 떠오른다. 당연한 얘기죠. 이 좋은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밤이 오면은 낮이 온다. 태양이 매일 뜨는 한 당신은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태양은 곧 희망이다. 박수가 지쳐요. 억수로 좋은 이야기죠. 자,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게 뭐 하면은 쿠바에 가면은 아바나라고 수도가 있습니다. 아바나 수도. 이 카페에서 해밍웨이가 글을 쓰면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 글 쓰는 사람들은 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은 그걸 좋아하시는가 봐요. 자, 해는 또다시 뜬다. 무기에 잘 있거라.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아니고 눈.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어떻게 조용필 오빠가 했다. 자, 킬리만자로 노인과 바다.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퓰리츠상과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다. 자, 뭡니까? 교양으로서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약간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림의 패턴을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림을 옛날에 좋아했던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빈센트 빌름 반 고흐. 너무 복잡죠, 그죠? 고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누구라고요? 네덜란드 화가로 서양 미술 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살아 생전에 10년 동안에 그림 몇 점? 900점. 다음에 꺽적꺽적 그린 거 1100점. 토탈 합해서 2000점을 10년 동안에 만들었다. 1년에 몇 점? 1년에 200점. 하루에 1.5개를 그렸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신질환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귀를 잘랐다나 말랐다나 그리고 나중에는 좋지 않는 삶을 하고 이분의 특징 뭐냐면 살아생전 그림 한 번 못 팔아봤다. 졸작이라고 형편없이 손가락질했다. 그런데 죽은 뒤에 사후에 어떻게 이 사람의 그림이 대단하다. 우리가 보건대는 그냥 일상적인 그림의 그거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림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르죠. 해바라기 그거죠. 요거는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요거는 그림이 뭡니까? 침실 같네 이거죠. 예술가의 방이라고 우리가 가칭합시다. 오른쪽은 뭡니까? 당구장이 있고 카페의 거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생존 기간 동안 성공을 못 거뒀다. 그림이 안 팔렸다. 팔려야 먹고 사는데 불우하게 삶을 살다간 그러나 예술로서 자신을 성화시킨 대단한 사람이다. 자, 세 번째는 음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분 세 분이 있는데 실물 사진이 아니고 전부 그때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뭡니까? 자화상 그러니까 초상화로서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분이 바흐입니다. 바흐이죠. 이분이 바흐. 자, 옆에 양머리 같이 생겨서는 가발이겠죠. 그죠? 근데 살이 조금 쪄 보입니다만은 그와 반대로 20명이 가지고 있었는데 힘들어가지고 반은 죽어버렸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업을 했대요. 왜? 음악으로서 살 수가 없었으니까. 가난해서 벗어나지를 못했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빨간 옷의 사나이가 뭡니까? 모차르트, 오스트리아. 30대 중반에 돌아가셨대요. 저 먼 곳으로. 제일 오른쪽에는 슈베르트,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상당히 유명한 작곡가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생전에 인정을 또 못 받았대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대요. 가난에 찌들렸대요. 31살에 사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질병과 굶주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어떻게 화가라든지 예술가들은 어떻게 지극하게 삶에 휘둘렸다. 잘 살지를 못했다. 어쨌거나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혼이 없으면은 아마 예술을 못하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문화를 이끄는 큰 역할을 했다. 음대 가면은 그렇죠. 작곡을 하든 성을 하든 기악을 하든 다음에 또 뭡니까? 문해 창작대 웹툰이라 요새는 부르죠. 국문으로 가든 간에 미술대학을 가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자, 네 번째 문화의 종류는 상징체계입니다. 상징체계. 상징체계는 어떤 것이냐? 자, 복잡한 글을 간단히 하면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되며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한다. 기존의 질서에 우리가 묻혀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문화가 엉망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교통법규를 안 지키구나. 파란불에는 건너가게 돼 있구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의 규범, 생활 양식, 상징체계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뭡니까? 뭐 하는 광경이죠? 생일상입니까? 아니죠. 제사상인 거죠. 죽은 자를 기리는. 자, 이거는 우리 유교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명절날도 지내죠. 천주교라든지 다음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자체를 부정하죠. 규범입니다. 가치입니다.
관습입니다. 제도입니다. 그죠? 자, 제일 오른쪽에 보면 뭡니까? 오른쪽에 사진은 남자 하나, 여자 둘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외국 사람이구나. 영어나 다음에 독일어나 그런 것을 하겠구나. 언어 문화, 그렇죠? 제사 문화, 교통 문화. 결론적으로 하면은 상징 체계, 생활 양식으로서는 문화가 어떻게 관습, 가치, 규범, 제도, 전통에 따라서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문화를 구분하겠습니다. 집단 문화, 그렇죠. 모두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문화. 한국 문화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문화가 아닌 한국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유한 문화. 김치. 미국 사람들 잘 못 먹죠. 일본에는 고춧가루를 안 넣죠. 자, 우리나라만이 그렇다. 미국 문화. 미국 사람들만 공유하는 문화. 그렇죠. 이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민족마다 다르고. 세부적 구분으로 들어가면은 성별로 구분된다. 남녀, 세대 구분된다. 2030 세대냐, 5060 세대냐, 7080 세대냐 다릅니다. 제 같은 경우는 2030 세대를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끼어들게 하면 계급 문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상위 1%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그죠? 명품을 아마 구비하겠고 좋은 차를 타겠고 등등 하면서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전라도 다르고 경상도 다르고 서울 다르고 인종에 따라 다르고 백인, 흑인, 황인종 다르고 직업에 따라서 다르고 변호사나 다음에 검사나 판사나 그런 직업군과 어떻게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 일반 사람들 다르고 자 세부적 구분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하면 다양한 집단의 그들 특유의 문화를 누리고 있다. 독특한 자기 문화를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는 큰 문화 밑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위 문화라 그럽니다. 조금 작은 문화를 말하죠. 작은 문화가 뭉쳐서 어떻게 큰 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배 문화, 피지배 문화, 그죠? 지배 세력이 문화를 어떻게 피지배층을 다스린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을 쓰라. 신사참배를 강요해라. 시기죠. 억지로 시기죠. 저항문화. 이에 반발해서 어떻게 피지배 집단이 저항을 합니다. 생성되는 문화.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일제 하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혹은 문인들이 펼쳤던 한글 문화, 저항 문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독재의 한간 그런 문화들. 물질 문화가 있고 정신 문화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렇죠. 그다음에 심리적 수준에 따라서 하이 컬처 고급 문화 혹은 저급 문화 따랐다. 고급 문화는 혹은 저급 문화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고급 문화는 아까처럼 해서 조금 고급적인 거, 귀한 거. 저급 문화는 대량 누구나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고급 저급의 차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변하면서 유동적이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바이바이.